예,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컴퓨터 앞에 앉는데, 예, 오늘은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일단은 이제 요거 카트라이더 분석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자, 또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이제 이런 다른 온라인 게임들을 좀 분석해 보자. 근데 이제 정확한 방법까지는 아니어도, 방법을 하면은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방법까지는 아니어도 뿌려져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직접 한번 간단한 걸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예, 찍게 되었고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오버워치 분석입니다. 언노운 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소스가 있길래 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다 프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첫 단계로 어, 이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좀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익스터널과 인터널 개념을 좀 배워볼 거고, 그다음에 VEH 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 좀 배워볼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인터널과 익스터널의 차이점은 그냥 간단합니다. 인터널은 말 그대로 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프로그램 게임이죠. 게임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것. 내부에 접근해서, 그죠? 그리고 익스터널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것. 예, 간단한 예시로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함수 호출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소를 호출한다고 해볼게요. 이 주소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인터널은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익스터널은 이제 이렇게 call 0x11123을 때려버리면 게임 내부,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익스터널의 프로그램 그 자체 내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는 DLL이고요.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죠. 얘는 exe 파일입니다. 보통은 그럽니다. 네. 그래서 exe 파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익스터널이 되겠고, 익스터널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거죠. 함수, 이제 뭐 게임 내부에 있는 함수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직접 다 전부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인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내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내부의 프로그램에 어떠한 그런 기능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인터널은 이제 보안 패치나 이런 게 좀 까다로운 대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익스터널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정확도가 높고. 얘는 이제 패치가 조금 번거롭죠. 게임이 이제 패치가 되었을 때 값이 좀 복잡하게 바뀌니까 패치가 좀 번거롭고, 인터널에 비해서는 감지가 좀 덜 되는 편입니다. 얘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 막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죠?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저희가 실습해 볼 건 인터널로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아마 오버워치에서 정지를 먹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먹겠죠. 그죠? 네, 먹을 겁니다. 정지를 먹을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제 영상 중에 덤프를 뜨는 법이 있습니다. 덤프란 무엇이고, 덤프를 뜨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란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덤프 뜨는 법이 있을 텐데, 예,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덤프 치시면 되고, 쳐볼까요? 빈 덤프. 안 나오네. 별로 안 유명해서 안 나오나 보네요. 덤프를 떠보자. 여기 있네요. 네, 요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덤프의 원리 이런 게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국내 유튜버 중에 예, 덤프 뜨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 뜨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여튼 이 차이점을 아시면 될 겁니다. 예, 이건 이해하셨겠죠?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VEH 훅은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조금 복잡한 개념입니다. 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코딩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예외 핸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걸 후킹해서 수정하는 것이다. 예, 이제 얘를 이제 구글에 쳐보면은 정확한 정의가 나오겠죠? 여기 있죠? 벡터. 예,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거에 이제 약자고요. 이게 이제 약자고 이제 이 예외 핸들러, 그죠? 후킹. 네,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후킹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걸로 이제 비슷한 게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트라이 캐치. 트라이 캐치가 아니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아실 분은 아실 텐데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좀 높여주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거고요. SEH. 예, 약자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도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요거보단 요거를 사용할 것 같고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코드를 보면서 간단히 분석을 해볼 겁니다. 네. 다운로드는 제가 링크 이거 걸어놓은 대로 오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위에 있나? 다운로드 아이다 프로 덤버 게임 이거 아닌데. 다운로드 소스 다운로드 얘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근데 얘는 이제 다운로드 하려면 아마 이제 그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로그인을 하셔야 될 텐데 바탕화면에 풀어주고요. 얘는 소스 코드가 되게 단순한데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할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알고리즘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ESP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엔티티를 막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닌 거라 그냥 간단한 겁니다. 네. ESP 알고리즘. 자, 적의 이게 오버워치는 적을 나타낼 때 테두리를 씁니다. 테두리. 그러니까 빨간색 테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벽 뒤에 갔을 때는 안 보이고 벽 앞에 갔을 땐 보이는 그런 테두리가 있습니다. 예. 오버워치에서 실제로 이제 게임 화면을 보면은 화질이 굉장히 안 좋네요. 게임 화면 이렇게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빨간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벽 뒤에서도 보이겠죠. 벽 앞에서는 안 보일 테지만 벽이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걔를 벽 뒤에서도 보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를 이제 고정시키는 게 목적이죠. 고정. 그걸 이용해서 이제 VEH 훅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외 핸들러를 써서 후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킹을 해서 정보를 수정하죠.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테두리 고정. 그리고 다시 서버라기보다 게임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볼 겁니다. 얘를 이제 볼 거고요. 코드는 64 릴리즈로 할 겁니다. 릴리즈로 할 거고요. 제가 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보면은 간단하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뭐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셋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게임이 업데이트 되면은 이 오프셋을 매일매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프셋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게임이 패치되면 된다면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킹하는 부분인데 얘는 이제 헤더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파일로 얘는 이따가 보고 얘는 이제 get base address라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를 갖고 오는 거죠. 예. 필요 없다죠.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미지 베이스를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이미지 베이스를 갖고 오는 거고요. 네, 이런 거는 없애버릴게요. 안 쓰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거 어셈블리에 적혀 있죠. 좀 이걸 좀 주시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코드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일단 딜 메인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맨날 딜 메인 이게 이제 DLL 파일이기 때문에 딜 메인부터 보는 거고요. 딜 메인 해서 딜 메인으로 들어가면 이제 create thread라는 이게 어떤 함수냐, 말 그대로 스레드를 만드는 겁니다. 스레드가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이 run이라는 win API 함수를 이게 이제 스레드 함수죠. 얘가 이제 while true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미지 베이스를 갖고 오는 거죠. 이미지 베이스. 네. 그래서 대문자로 쓰기 어색하네. 이미지 베이스. 예.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갖고 오는 거고요. 한마디로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run을 스레드를 만들어서 while true로 계속 돌리는 게 이 프로그램의 시작인 거죠. 네. run이란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돌리는 거고, 얘는 이제 어태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젝이 되었을 때, DLL 인젝션이 되었을 때, 인젝션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파일을 보통은 이제 게임이 원래 호출을 해야 돼요. 필요한 파일을, 그죠? 호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파일,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죠. 게임의 입장에서는 이 핵 파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희는 공부 목적이죠. 네. 만드는 이 파일을 호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제로 호출해 주는 것이 인젝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네. 파일을 필요한 파일을 호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만드는 파일이 호출을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죠? 바이러스 파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강제로 쑤셔 쳐 넣는 게 이제 DLL 인젝션입니다. 네. 그래서 어태치가 되었을 때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미지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어드레스를 갖고 와서 저장을 해주고 상시 갖고 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상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계속 런 돌면서. 그리고 이제 훅을 하는데요. 네, 말이 좀 과격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vnh 훅 함수죠. 펑크션.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64 맞는데 여기서 이제 get main thread라는 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스레드를 오픈 스레드를 통해서 하나 만들죠. 네. 그래서 메인 스레드를 하나 저장을 하고요.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add veh 핸들러라고 해서 이 veh 핸들러를 추가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본격적인, 여기가 이제 훅인 거죠. vh 훅인 겁니다. 네.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C라는 게 뭐냐면 C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스레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스레드를 여기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이 베이스 어드레스 플러스 오프셋을 더한 값, 즉 여기서 이제 스레드 0번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훅을 걸어서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7번까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게 4번까지 가능해요.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0, 1, 2, 3. 네, 그래서 여튼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요.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예외 핸들러, 이제 여기서 이제 VNH 훅을 걸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테두리 고정하는 fn 함수인 겁니다. 테두리 고정하는 함수.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예외 지금 보면은 이 그 예외 그 주소랑 이 이미지 베이스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웃라인 주소거든요. 이게 이제 아웃라인 주소예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라는 건 테두리 주소죠. 테두리 주소랑 같으면은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얼dx를 0xc1으로 바꾸고 얼di를 이 얼cx를 통해서 옮겨주고, 이게 move 얘를 이제 옮긴 거고요. 이건 저희가 추가한 new 코드입니다. new 코드, 원래 없던 코드죠. 네, 원래 없던 코드를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메모리가 이만큼 추가가 됐으니까 그만큼 더해서 밀린 거를 복구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얘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이게 이제 0xc1인 이유는 오버워치에서 사용되는 그 고정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 앞에 딱 보였을 때 이 값으로 그 테두리가 설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계속 고정을 시킨 거예요. 계속 고정을 시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네.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설정하면 좀 더 깔끔하겠죠? 네. 그쵸? 예, 이렇게 짜줄 수 있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를 이제 코드를 구조를 분석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패치까지 해서 작동하게 해볼 거고요. 실제로 이제 치트 엔진에서 또 ESP를 또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를 원리를 기반해서 똑같이 만들 겁니다. 네. 후킹을, 근데 얘는 이제 코드로 후킹하는 거고, 걔는 그냥 직접 그냥 쑤셔 넣는 건데, 커널로 그 뭐냐 그 커널, 이름 뭐였지,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그냥 쑤셔 넣는 거지만, 뭐 걔도 정지가 나오겠죠. 얘도 정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네,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조 분석해보고 아이다로 덤프 떠서 함수도 보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